한동안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장을 이어가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락세 혹은 이제 박스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잠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요로울 것이나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성경 글이 좋아서 제 책에도 이제 인용을 해놨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마음은 사실 조급함입니다. 네.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의 매출 성장이 우리가 뭐 나라의 GDP가 2%에서 3% 성장하는데 기업의 매출 성장이 10% 이상 나오면 꽤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의 성장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코로나 위기 때 1,400까지 갔던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까지 와 있고, 그러면 코로나 이전 코스피가 2,200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 2,200에서 3,000포인트를 넘어갔었으니까 50%나 올랐던 거죠. 그러면 코로나 전이랑 지금이랑 그러면 경제 성장이 과연 50%나 됐나?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코스피나 S&P 500이라든지 그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에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현금과 그런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 코로나 위기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웠지만 그런 대기업들은 오히려 그 어려워서 망했던 기업들의 목까지 성장하는 그런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그 열매를 좀 더 따먹다 보니까 그런 코로나 이전보다는 주가가 뭐 30%, 50%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익이 실제로 그만큼 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27조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한 36조 나옵니다. 성장을 했죠. 오히려 이익이 박살나지 않겠나 우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익이 늘고 그 36조 되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51조 가까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그러면 주가가 다 반영을 했나? 다 반영을 해줬죠. 네.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9만 6천 원을 갔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주가가 너무 좀 가파르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위기에 2019년 이익도 안 나올 텐데 하던 그 우려감이 그 우려감에 주가가 뭐 4,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면서 주가는 7만 원, 8만 원, 9만 원을 회복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또 올 거다. 전기차 때문에 또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렇게 앞으로 오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가가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기대하면서 네, 그게 이제 너무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버슈팅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이 다 빠졌죠. 요즘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짜증스러운 얘기들이 거의 뭐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또 여기서 다른 주식을 쫓아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주가는 이미 그 거품을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최소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동안의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에 가까운 그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된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최근에 이 짜증스러움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짜증스러움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그 이후에 오는 수익률이 큽니다. 오히려 기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코로나 위기였던 3, 4, 5, 6월 달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습니까? 그죠? 절망이었죠. 네. 네. 그 이후에 엄청난 수익을 줬잖아요. 그리고 올 초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등등 전기차에 관한 기대감, 현대차, LG전자는 애플카를 생산할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에 너무 장밋빛 전망에 주식을 샀더니 손해가 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은 저는 대중들의 이 센티멘트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기준점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다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주식을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너무 위에서 샀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급하지 말. 저도 이제 좋아하는 말이 있는 부의 한 형태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네. 예, 말씀하시는 거가 되게 일맥상통한 거라서 네. 지금 마음 졸이고 있는 또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무님의 이 말씀이 되게 큰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섹터 얘기 좀 하면은 이제 기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네. 또 ESG 관련된 얘기 나와서 한동안 되게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네. 또 기사가나 이슈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조금 작년이나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소외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무님은 이게 이 섹터 이렇게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것 같은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ESG 얘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을 때 우리가 ESG에 제 책 제목도 투자의 본질이지만 ESG의 본질이 뭔가 본질이 뭔가 네. 항상 이제 뭔가 본질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ESG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그 부분인데 지배구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대주주라든지 경영진의 지배구조에 반해서 이 주주들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지켜주는 그런 이슈라고 본다면 환경, 사회적 책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주의 가치라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임론이죠. 그런데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불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면 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환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20, 2020 그 IMO라고 해가지고 국제해양기구에서 저유황률을 쓰도록 그렇게 규제를 강화시켰었잖아요. 네. 유황이 많이 섞인 고유황률을 줄이고 배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되고 네. 또는 싼 기름보다는 비싼 기름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다 기업의 코스트잖아요. 맞습니다. 비용 상승. 네. 그래서 ESG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석탄 발전을 안 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대가, 코스트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ESG가 사실은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이 많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지금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네. 테슬라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로부터 오히려 돈을 받죠. 예,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 크레딧을 오히려 테슬라는 팔고 현대기아차는 그걸 또 사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은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ESG라는 이 테마는 기업의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ESG를 강화하는 기업들의 뭐 또 투자를 하는 펀드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예.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ESG 기업이 그렇게 또 실적이 반드시 좋다. 그거는 좀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확실하게 ESG 기업이 펀드 수익률이 더 좋다. 또 이런 거는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실적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테마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거품이 생겼다가 금방 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ESG는 조금 계속 이 기업에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이슈가 될 건데 기업 가치를 크게 키우는 그런 테마는 아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